지금 이제 그게 선생님 윤석열만이 아니에요. 저희 시민들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8대 0으로 이거 분명히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진짜 쟤네들이 말한 대로 5대 3 해가지고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안 넣는 거 아니야? 최상목이 기를 쓰고 네. 최상목 뒤에는 김건희가 있는 거니까요. 네. 최상목이 뭐 지가 목입니까 바지지. 네. 5대3 작전을 추진했다는 건 분명한데요. 분명한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일부 내란 세력 내지는 뭐 극우 세력 예. 안에서 윤석열 기각을 예견했던 또는 예견될 그 기각될 거라고 네네.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냐면 네네. 그야말로 이제 소망적 사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란 세력의 일부란 말이에요. 네. 최상목도 그렇고 예. 뭐 심우정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또는 지기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기현도. 조희영과 연결돼 가지고 하여튼 뭐 비리가 드러나면 다 털릴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란 세력에 거의 동일화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게 이제 소망적 사고니 뭐니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정보를 입수할 때도 윤석열 지지율 50% 나왔다. 그것만 딱 네, 기억나요. 네. 나머지 여론조사는 그 뒤는 난 모르겠고.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네. 기억에도 안 남아요. 딱 50%라는 것만 기억나고 네. 뭐 장외 집회도 태극기 부대 집회만 딱 떠오르고 기억나죠. 예. 나머지 집회는 신경도 안 써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제 믿음, 소망을 확고히 굳혀가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윤석열 파면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5대 3을 굳건히 믿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윤석열은 그래도 헌재에서 파면이 될 텐데 네네. 아무리 지네가 내란에 뭐 개입해서 거기에 연루돼 있든 아니면 저쪽을 지지하든 네. 머리가 돌이 아니면 윤석열 파면을 예상하면 그렇게 무리한 짓은 하지 못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파면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네. 심우정이나 저는 지기현도 그런 쪽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내면에서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아니면 뭐 책을 잡혀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든가 캐비넷 때문에. 네, 캐비넷 얘기가 좀 네. 그 비화폰도 그렇지만 그게 좀 많이 좀. 근데 의외로 일부 저쪽 네. 사람들은 네. 5대 3 판결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캐비넷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기현이는 네네. 이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인데요. 지가 혼자서 그 법 기술을 써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날짜보다 시간으로. 미친 척하고 그렇죠.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래서 제2의 445입이라고도 하죠. 진짜. 아우. 자, 근데 이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네네. 지기현이 혼자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판결을. 이거는. 네, 영장 심사를 얘가 혼자 한단 말이에요. 네네. 헌재는 집단적으로 해요. 8명이 해야 8명이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기현한테 옆에서 누가 이제 심상정이 또 술 먹으면서 이제 이건 가정이죠. 심우정이. 심우정이 큰일 날 뻔했네. 심상정 화간대. 아니 그렇게 잘못 채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심우정이가 네네. 야 확실하게 파면 돼. 내가 헌재 쪽에서 다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번에 줄 잘 타. 줄 잘 타. 이거 취소해서 나중에 윤석열 풀려나면 너는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이야.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관 될 수도 있어. 아주 잘해야 돼. 그러면 기현이가 또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듣고 어머나 이제 그런 상황이네. 그래가지고 오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개인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편향된 정보 회유 압력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개인일 경우에. 개인일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헌재는 이번 판결을 혼자서 재판관이 단독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8명이 모여서 맨날 토론합니다. 이게 집단 판결 체제가 중요하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유나 압박 좀 덜 하겠죠. 하기야. 개별로는 들어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로는. 그 얘기 듣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윤석열 뭐 이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흔들렸는데 와서 들으니 또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법을 보십시오. 헌법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하고 풀어주면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이거.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이 다음 정권 아니더라도 언젠간 처벌받는다. 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얘기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회유, 압박, 그다음에 독단 이게 위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단독 판결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그냥 그야말로 덜 미치게 만드는 역할을 나머지 5명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헌재 판결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아하. 이렇게 지기현 같은 짓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헌재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이 전만 해도 저희가 지난주 싸대기 때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검찰이 지금 한동훈 대선 네. 프로젝트를 뛰는 것 같다. 이제 네. 그런 그 증거로 나왔던 게 뭐 이철규 아들 마약 던지기 사건, 네. 뭐 장제원 10년 전 네.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건진법사 카톡 지금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캐비넷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복현이가 갑자기 삼부토건 이건 다 김건희를 겨냥하는 건데 네. 이거 그러면 이 정도면은 버렸다. 파면은 기정사실로 되는 거고 버렸네 윤석열 쪽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한동훈 띄우러 갔네. 그랬는데 딱 석방이 되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네, 뭐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근데 한동훈이 그 뒤로도 대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한동훈이 그냥 얘가 머리가 좋아서 지가 움직이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얘야말로 꼭두각시인데 머리를 허수아비고. 심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머리 심우정? 심어줘. 네. 심우정이 네. 심어줘야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쟤네들 속에서도 파면은 일정하게 기정사실로 보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일련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 네네네. 그다음에 뭐 국힘당이나 뭐 민주당은 뭐 그렇지만 당연하지만 국힘당이라든가 뭐 친문 세력의 행보 예.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다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이 된다는 것은 거의 굳어진 정설 아니냐. 또 예. 이미 이제 그런 분위기는 꺾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끼지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돌대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기각을 믿는. 네. 자, 그런 사람들은 일순간 지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심우정하고 지기현의 이번에 합작 네. 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번에 그 항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예예. 나머지 검사들 모두 다 반대했답니다. 항고해야 됐다. 네. 지금 나오는 자료들에 의하면.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단만이 아니고. 예, 거기 이제 토론에 참가했던 다 반대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좀 부글부글 한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올라오는 글들이 예. 재밌는 거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시간으로 다 따질 거냐? 예. 그랬더니 어제 발표했더만요. 아니다. 날짜로 해. 네, 윤석열만 시간으로. 거기서 더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어. 거기서. 그럼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하든가. 그렇죠. 와. 윤석열을 기점으로 시간으로 하겠다 앞으로 이러든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도 유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무리한 판결이라는 게 무리한 드러난 판결이 건데. 드러난 거죠. 무리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거. 다 반대를 했다. 헌법이다. 심우정만 밀어붙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세력을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극우 보수 세력이 일치단결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키려는 흐름 속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윤석열은 안 된다. 치워야 되겠다. 네네. 이런 분위기인데 일부 돌출 세력들이 예. 이제 심우정이 뭐 김건희 오빠와 뭐 인연 때문에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캐비넷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네네. 돌출적으로 사고를 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네네. 일부 돌출 사건, 또라이들의 볼수 있다. 행동에 이제 또라이들이 사고친 돌출 행동 아니냐. 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쟤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일정하게 기세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버리니까 윤석열이 나오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장점만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한동훈이겠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다시 정말로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정말로 정권에 돌아온다. 그럼 한동훈은 다시 백령도 아닙니까? 한동훈 죽은 목숨이죠.
왜냐? 선생님이나 나야 뭐 우리는 어차피 뭐 그렇지만 우리는 한동훈 때문에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우선순위 뒤에 밀렸죠. 네,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많을 네. 거 아니에요. 그때 탄핵에 참가했던 사람들 있죠. 네, 그렇죠. 뭐 김상욱 18명인가요? 네, 18명인가 있죠. 아유, 그 사람 다 죽었죠, 이제 네. 뭐. 그다음에 뭐 한마디라도 네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 네. 다 죽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제일 미워하는 게 내부의 적일 겁니다. 윤석열이.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부의 적이 더 밉잖아요. 네네.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뭐 이번 주냐 다음 주 초냐 뭐 이렇게 네. 나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기각 아니면은 탄핵 인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 나눈 거는 봤을 때 탄핵 인용 쪽이 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네. 기각된다면 기억된다면 바로 지금 어떻게 전 전쟁 난다고 봅니다. 전쟁이 난다? 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네네. 자,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네네. 풀려났어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우리가 참 고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네네. 오늘부터 착한 정치를 하자, 착하게 살자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윤석열이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네. 계엄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차피 자녀 임기 채운다 해도 식물 대통령이고 네네. 또 탄핵당할 거고 네. 거대한 국민항쟁이 폭발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스스로들. 따라서 내가 복귀한 이 시점에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네네.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 명단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에 과오를 되풀어야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군대를 먼저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네. 잡아들일 사람 싹 다 잡아들여서 네. 싹을 말려버리겠다라고 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군대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 상당수가 구속되어 있고 예. 또 이번에 이 계엄이 실패하면서 예.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군인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네. 윤석열 계엄에 또 따라했다가 예. 또 실패하면 또 구속되는 건데 예. 그 다음에 군인들도 학습한 게 있죠. 아무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없구나. 또 정치활동 금지할 수 없구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또 해버리면 또 금방 풀리는구나. 그리고 잡아다가 고문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이제 공부가 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윤석열이 그 정도의 많은 인원들을 수거하려면 대규모 군인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네. 경찰도 그렇고. 근데 이쪽에서 그걸 순순히 따를까? 네. 과연 동력이 잘 생길까? 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국민항쟁이 벌어졌을 아하. 때 그 진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네. 뭐 일선에 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먹힐 거란 말이에요. 동요하고. 네. 군인들은 열받아가지고 또 하냐 계엄을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옛날에 비해서는 오히려 동원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국민 네. 저항은 강할 거고 윤석열이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이번에 계엄 또 때려서 다 싹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설프게 했다 또 실패하면 더 큰일이고 또 군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따라줄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 전쟁 터뜨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과감하게 이번에는 도박과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포천 비행장 사고죠. 아하. 이번에 그 비행기 네, 오폭한 네. 사고. 네. 좌표를 북쪽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쟁이죠. 선생님 그게 잘못 입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30km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가까운 겁니다, 선생님. 엄청 가까운 거죠. 비행기의 속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는 그 거기서 화력 그 훈련을 네. 그동안 합의로 안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접경, 휴전선 접경 지역. 잘못해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근데 이번에 한 거고 그걸 민가를 폭격을 한 거죠. 오폭한 거죠. 오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오폭인지 실제 폭격인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 그 HID 애들 뭐 이게 복귀 안 했다는 게 뭐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예. 뭐 또 그런 의심이 들고요. 아무튼간에 여기서 지금 논점은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은 윤석열은 전쟁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 마치 이번에 포천 오폭 사고와 같은 뭐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을 잘 총동원해서 실제적인 전쟁을 도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고 살 길이 생각할 없으니까. 테니까. 네. 네. 젤렌스키도 저렇게 살아 있는데. 네. 그러면서 계엄 때리겠죠. 네. 비상계엄을. 그러면서 계엄이다. 네. 예, 지금 이제 파면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쪽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면되거나 사게요 얘기를. 파면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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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답답한 마음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그러시는데 지금 계속 그래서 광화문으로 지금 뭐 헌재 앞으로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동시다발로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외쳐주시고 지금 일단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새해를 저희들이 이 과시하는 건 중요해 보입니다. 헌재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촛불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할 거고요.